첫 번째 이슈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그 한동훈의 캐비넷 DNA와 연관된 건데요. 한동훈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어이가 없죠. 어저께 한동훈이 CBS에서 그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폭탄 발언을 했죠. 거의 뭐 내부자가 할 수 있는 내부자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기억 안 나네. 내부 고발. 자기를 던지면서. 제가 어저께 감동했잖아요. 예찬이하고 한동훈은 자기를 던지면서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한 거거든요. 예찬이는 뭐였냐면 한동훈이 댓글 부대 운영했고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랬고 한동훈은요. 나경원이 나한테 이 선진화법 위반,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 중인 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야, 이 대단한 내부 폭로. 근데 그게 그냥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고 상대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장해찬 지가 댓글 부대 했다고 지도했다고 했고 한동훈은요. 청탁금지법은 청탁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받은 사람이 바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때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했다고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본인이 신고 안 한 걸 처벌받을 걸 각오하면서 내가 진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어떻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서 어저께 한동훈한테 박수를 보낸 거예요. 넌 진정한 내부 고발자. 야, 근데 이 새끼가 바로 오늘 꼬랑지를 내려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냐? 좀 애매해요. 이게 나경원한테 하는 것 같진 않아.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경원이 계속 나한테 왜 이재명 못 잡아놓냐라고 하도 따지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내가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경원이 계속 나한테 법무부 장관일 때 왜 이재명 못 잡아놓냐 따지니까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냐, 그거 안 된다.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다. 내가 나경원 네가 나한테 청탁한 것도 개별 사건이어서 나 못해 말했잖아. 그런 의미야. 똑같은 거야. 네 사건 개입해가지고 네 사건 공소 취소 못하는 것처럼 이재명 사건도 내가 개입할 수 없어. 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예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추노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 20명 넘게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막 시도했던 그 공수처법, 선거법, 그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희생을 했는데 내가 그분들을 폄하한 건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참 구차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데 지들이 볼 때는 당시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 악법인가 보죠? 그러면 지금 공수처하고 지금 이번 지난 총선 치렀던 그 선거법 그거는 뭡니까? 다 무효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동해가지고 공수처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선거법은요. 이때 만들어진 선거법으로 20대 선거, 21대 선거, 21대, 22대 총선 치르지 않았어요.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경원이나 국힘당 의원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5명인가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재판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한동훈 새끼 이 말도 사실은 그 보수에서, 그리고 나경원이 열받을 만한 게 뭐냐면,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죠. 개별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지휘할 때는 문서로 지휘해야 돼. 그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정치적 중립을 정말 지켰습니까? 정말 지켰나요?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투표할 때 국회에 체포 요청서를 제출했죠. 그때 여러분 A4 용지 18장을 준비해가지고 거의 30분을 이야기했어요. 30분을요. 법무장관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체포 요청서 제출할 때는요, 그냥 기본적인 이런 골격, 이 전체적인 이 뭡니까 이야기만 하고 그냥 넘기는 거지. 한동훈처럼 이날 거의 30분을 거의 뭐 검사들이 공소장 쓰듯이, 거의 공소장을 법원에서 읽듯이 A4 용지 18장을 읽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갖고 피의사실 공표도 다 했죠.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 엄청 항의를 했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법무장관 새끼가 지금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보면은 한동훈이 한 25분 동안을 떠들었죠. 그래서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냐 막 따지니까 한동훈이가 설명하는 거 듣기 싫으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기도 하고 개별 사건에 본인이 개입하는 거죠. 본인이 개별 사건 개입하면 안 된다며.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본인이 개입을 했어요. 사실 개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 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썼어. 나경원이 너 무능력해갖고 이재명 못 잡아놨지 비판했는데, 그때 한동훈은 내가 개입할 수 없어 했지만 뭘 개입 안 해. 지가 개입했어요. 개입해갖고 이 지랄 했는데 결국 체포가 안 된 거예요. 구속이 안 된 거라고. 콤마님 감사합니다. 주줄은 너무 힘들어서 늦가을쯤 가입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콤마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무슨 지금 와가지고 법무장관으로서 자기는 원칙을 지켰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경원 청탁 받았을 때 바로 뭘 해야 됩니까? 나경원이 잘못한 거는 어제도 말했지만 청탁금지법 5조 위반이에요. 부정청탁 금지. 김건희는 8조 위반이죠. 금품수수. 근데 김건희 거보다 5조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나경원은 뭐 한 겁니까? 5조 위반해가지고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청탁한 거. 나경원의 죄고요. 한동훈은요.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청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부정청탁 신고 처리가 있어요. 아마 한동훈은 요걸로 빠져나가려고 거야. 이걸로 빠져나갈 거야. 뭐냐면, 이게 공직자 등은 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한동훈은 나경원한테 그거 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너 그거 알았으면은 그거 왜 신고 안 했어 얘기하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경원이 나한테 부탁한 거는 한 번이었다. 한 번. 왜? 7조에 의하면 한 번 부탁했을 때는 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번 부탁했을 때 거절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했을 때, 그때는 알리는 건데, 아마 한동훈은 아마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나는 부정청탁법, 나는 그 부정청탁법 어기지 않았어.
왜냐면은 나경원이 나한테 청탁금지법 어기지 않았어. 나경원이 나한테 부탁한 거는 한 번이었고 두 번이 아니었거든. 두 번 이상 했으면 내가 알렸겠지. 해서 아마 7조 얘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13조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 위반행위 신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위반행위 신고라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은 바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갖고는 또 법해석 문제가 있겠지만, 한동훈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하여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은 이거를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나경원은 나한테 한 번밖에 신고 안 했고 한 번밖에 요청 안 했고 위반행위 신고와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경원한테 너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한 거는 본인에게도 사실은 이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한동훈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나경원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렇게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요, 나경원은 원희룡보다는 한동훈하고 더 뭐라고 할까, 정서적으로 유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건 있죠. 물론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경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 친윤이 밀려고 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결국은 원희룡 나왔잖아요. 원희룡. 근데 이게 애매하긴 하지만 나경원은 지난 전대에서 친윤으로부터, 용산으로부터 아주 가열차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욕먹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번 전대 같은 경우 친윤이 나경원을 민다, 한동훈 대항마다라고 잠깐 친윤 측 대표로 뛸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했지만, 결국 그것도 버림받아갖고 원희룡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경원은 중간에 어중간하게 뜬 거거든요. 어중간하게. 그래서 지금 나경원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한동훈과 원희룡 중에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경원은 결국 만약에 1차 선거에서 당대표 못 뽑고 2차 간다 했을 때는 원희룡보다는 한동훈 쪽 도와주지 않겠어라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나경원이 원희룡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사 보세요. 이게 언제 거냐면 7월 11일. 오래된 게 아니야. 지난주야,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채널A에 나와가지고 나경원이 뭐라고 했냐. 원희룡 후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오려면 처음부터 나오지. 뒤늦게 친윤의 힘을 빌려 출마했는데 왜 독립된 정치인이 못 되냐. 국토부 장관 열심히 했으면 스스로 독립해야지. 왜 맨날 업혀가냐. 원희룡 후보를 보면 답답하다. 원희룡 후보는 예전부터 무언가에 자꾸 의존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나경원이 지난주에 원희룡에 대한 이런 거부감을 얘기했다고요. 왜냐면 원희룡이 또 자기 뒤통수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희룡하고는 경쟁을 하지만 나경원에 대해서는 이게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경원이 뭐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 하더라도 그냥 그거 그러냐 하면서 나경원과 윤상현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번에 나경원을 완전히 원수로 만든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를 보면 한동훈이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당대표. 지금 뭐 입심 논란부터 나왔지만 한동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는 이미 입심 논란 나왔을 때인데,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이때 보면은 한동훈 당대표 나왔을 때 지지율이 한동훈이 압도적이죠. 36%인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다 합친 게 몇 프로냐? 34%예요. 3명 다 합친 것보다 한동훈이 높아.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대단한 게보다
한동훈이 더 강구한 게 뭐냐면, 사실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하고 엄청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층, 저 국민의힘의 핵심, 윤석열이 뭔 짓을 해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을 거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대통령의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은요, 한동훈 21%밖에 지지 안 해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경원을 지지합니다. 24%. 근데 국민의힘 쪽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57% 지지해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희룡 지지하는 거 15%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원희룡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당의 핵심들은요,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지역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부울 경도 보세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해요. 44, 36, 38. 원희룡은 9%, 11%밖에 안 돼. 연령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몇 살입니까? 60대 이상 아닙니까? 60대, 70대 이상이 한동훈을 47% 지지해요. 원희룡은요 15%, 13%. 이거밖에 안 돼. 보수층에서 한동훈 48, 원희룡은요 15%밖에 안 돼요. 원희룡이 나경원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는요, 그 당대표 선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상대가 나를 막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막 싸우는 거는요, 지지세가 비슷할 때 하는 거예요.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서로 죽을 듯이 싸웠던 거는 왜 그런 거냐? 두 사람이 백중세였거든. 백중세. 그러니까 서로 네거티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앞서고 있고 나경원 원희룡의 지지율이 낮으면요, 한동훈이 욕 먹으면서도 그냥 아하하하 웃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원래 정치적으로 원래 맞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민주당도 당대표 경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두관하고 또 누구 한 명 있잖아요. 세 명이 할 텐데, 김두관은 이재명에 대해서 아마 얼마큼 할지 모르겠지만 비판을 많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두관을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폭넓은 정치인으로 하면서 이야기할걸요? 왜? 어차피 경쟁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보세요. 심상정,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나왔어. 그리고 심상정은 이재명 대표도 비판을 많이 했지요.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재명이 안철수나 심상정 비판했습니까? 비판 안 했어요. 안철수나 심상정 비판할 게 없겠습니까?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진짜로 내가 싸워야 될 적은 윤석열인 거고, 그 두 사람한테는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다 그냥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저 안철수 새끼가 결국은 윤석열 지지하고, 심상정은요, 이 캐비넷이 있어갖고 우리가 볼 때는 끝까지 선거 나와가지고 진 거 아닙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한동훈도 굳이 원희룡한테도, 원희룡이 아무리 네거티브 하더라도 원희룡한테 이렇게 막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나경원한테 과거에 나경원이 자기한테 나 청탁했던 거 그거를 막 폭로하면서 나경원을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에 나경원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나경원도 완전 전투력 상승. 저 개새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거의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 당내에서도 사실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오늘 페이스북에 사과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내가 실수했나?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봐도 야 저거는 물론 진실을 알린 건 좋은데, 진실을 알린 차원에서는 좋지만 정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한동훈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 왜 그랬냐면 그냥 그게 그 새끼의 DNA예요. 원희룡이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 KBS 나와갖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정치권 25년 동안 정말 한동훈은 처음 보는 스타일이다.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옆에서 쪼갈쪼갈한다. 쪼갈쪼갈한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한동훈이 지난 그 뭡니까? 정부 때부터, 아니 지난 정부가 아니죠. 법무장관 돼가지고 국회 나와갖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막 싸움하고 할 때부터 알잖아요. 그냥 계속 징징거리는 거. 근데 이게 지네들이 같은 편일 때는 재밌었는데 본인들이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이번에 CBS에서 나경원하고 한동훈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이것도 정말 짜증나요. 무슨 상당히 얘기를 하면 듣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모르산식하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쪼갈쪼갈 거리는데 막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이때. 정말 싸가지가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상대 당당 국민의힘으로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울 때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왜? 어차피 뭐 민주당 의원들 다 하면은 지지자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은 같은 당에 있는 더군다나 이 중진들인데 당대표급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할까? 그 DNA가 못 견디는 거야 이거를. 못 견디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하면은 난 100마디 해야 돼.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못 참아. 못 견뎌. 야. 근데 윤석열도 그런 기질이 있죠. 윤석열도 그래서 뭐 나와가지고 국회 나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책상을 두드리면서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고 막 걔 지랄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수부 출신 새끼들이 이런가 봐.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러면 한동훈이가 오늘 사과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원래 나경원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계속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왜 안 왔냐라고 물으니까 그 예시로 내가 즉흥적으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일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CBS 방송을 보면은 나경원이 한동훈을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밀어붙이니까 한동훈이 열받아갖고 한 말은 맞아. 처음부터 난 이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경원이 계속 막 밀어붙이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얘기한 건 맞는데 그 얘기거리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게 아니죠. 나 지금 열받게 하는데 맞아. 몇 년 전에 혹은 몇 개월 전에 나경원이 나한테 이런 부탁했었지? 하면서 갑자기 말한 게 그냥 이게 애드립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얘기해야지라고 준비하진 않았었지만 머릿속에 이미 준비해 왔죠. 한동훈 스타일을 보면은 이 새끼는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대정부 질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질문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보니까 조사를 해와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그 사람들 관련된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인터넷 검색해갖고 나무위키 들어가면은 논란거리 나오잖아요. 그럼 논란거리를 다 공부해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비 걸잖아. 전혀. 민주당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얘기 안 하고 근데 의원님 과거에 그런 일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한동훈의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도 다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원희룡도 다 준비해 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한테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저는 뭐 노상방뇨 안 했잖아요. 그러면 왜 나옵니까? 노상방뇨 관련해갖고 본인이 다 준비해 온 거예요. 나경원 문제도 본인이 준비해 왔다가 내가 여차하면 써야지. 그런 겁니다. 자기만의 캐비넷이지, 자기만의 캐비넷. 이 캐비넷 DNA. 내가 당장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차하면 기분 나쁘게 하면 쓸 거야. 이 검사 때 한 거 아니에요. 검사 때 이 상대들 무슨 약점들 다 잡아가지고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캐비넷. 근데 한동훈 이 새끼는 그게 너무 몸에 이거 있어가지고 아예 DNA가 그냥 캐비넷 DNA예요. 상대 약점을 무조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바로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 아마 모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같은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 자기하고 은밀했던 대화를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냥 자기 기분 나쁘게 한다고 막 얘기해 버리는데 이런 당대표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한동훈의 DNA가 그런 거예요. 나 공격했어? 그럼 난 10마디 해야 돼.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하면은 그걸 다 정리해 놓고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꺼내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내부 고발이다 혹은 뭐 필요한 폭로다, 그거는 별도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오늘 사과한 거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돼요. 뭘 비판하냐? 너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야? 뭐 당원들한테 혹은 지금 나경원한테 혹은 패스트트랙 때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의원들에게 사과하는데 그 사과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과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네가 그때 바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 그걸 사과해야지. 도대체 누구한테 뭘 사과하는 거야? 황당한 거지. 그리고 나서 나경원 같은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내가 이런 신뢰관계가 있는데 둘이 한 말을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예요. 할 말을 한 거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진작에 하지 않은 거, 그걸 사과해야 되는 거고, 사인으로서 따로 가서 사과하면 되는 거야. 왜 구별을 못해? 구별을 해야지. 당장 오늘 한동훈이 어제 발언 이후에 사설이 나왔죠. 뭡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천 취소, 청탁, 수사로 밝혀야 한다. 수사로 밝혀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겨레.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 간 공방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을 어긴 범죄 소지도 큰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 가려야 한다. 맞는 말이죠. 한 후보의 이날 폭로도 공익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에 맞받아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때? 맞받아치기 위한 것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 거죠. 근데 한겨레가 말합니다. 한 후보가 사과의 발언은 그 발언이 아니고 청탁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 행위이다. 사과를 받아야 할 쪽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피고인들이 아니라 특권 커넥션에 상처 입은 국민이다. 맞는 말이죠. 경향신문, 법치 흔든 나경원의 공소취하 청탁,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 수사해야죠. 청탁은 청탁한 사람,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모두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당장 수사해라. 두 사람의 공소 취소 청탁을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지금 나경원도 부정하지 않았지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머뭇거리면 여당 인상 봐주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무슨 민주당이 뭐만 하면 방탄이라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얼마나 지랄 연병을 떨었습니까? 심지어 검찰들도 뭐라고 했어요? 검찰들도 민주당한테 검사 탄핵하는 거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그 지랄 했거든요. 뭐만 하면 방탄이래. 그런데 검사 새끼들이 이렇게 혐의가 너무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를 강제 수사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수사하고 당연히 서로 수사하고 당연히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동훈의 내부 고발과 그리고 나서
한동훈의 이런 부적절한 사과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시요.